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7월, 우리가 오늘부터 3일이죠. 7월 3일부터 이제 8월 말까지. 자, 지금 나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여러분, 통합과정입니다. 통합과정. 통합과정인데, 이 통합과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편입을 하는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대상을 설정하면, 일단은 여러분, 연대, 몇 번에 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편입을 할 때 필요한 물리 연고대 편입 학생들이 필요한 물리 이론 과정에서 심화 과정 수업을 하긴 하는데, 근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심화로 곧장 들어가기 약간 좀 버거운 학생들 있잖아요. 약간 버거울 수 있다. 아니면 좀 공부한 지 좀 오래됐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초 과정까지 같이 기초라든가 기본적인 과정까지 같이 해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 통합 과정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대, 옛날에는 의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연대 편입 있잖아요. 연대의 원주 캠퍼스의 의대 편입에서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부터 없어졌는데 그 편입, 그래도 약대 편입하는 학생들한테 혹은 의대 편입하는 학생들한테 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 물리에서 필요한, 대학교 편입 물리에서 필요한 물리 이론을 하는데, 이 수업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7월 달에 시작하는 심화 수업 보통 여러분 16회 수업이 됩니다. 16회 수업. 근데 뭐 기초 플러스 심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통합 수업은 20회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월수금인데 월수금 하기도 하고 좀 약간 8월 달 가면 월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시간이 약간 변칙적이니까 시간표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강으로 듣는 학생 같은 경우는 20회 정도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회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그 3번씩 수업이 되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기본적으로 하루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3번에 나눠서 한다. 1시간씩 나눠서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조금 더 지나면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방향성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문제풀이를 조금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과정인데 이 수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론을 여러분 그 편입 이론의 한 120% 정도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0% 정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를 여러분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론과 함께 문제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기본적으로 프린트로 제공되는데 인강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분 교재가 여러분 그 다운로드 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처음에 딱 구성을 보시면, 일단 선생님 여기 보시면 처음에 딱 교재 그 프린트 된 거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밴드에 파일이 올라와 있으니까 PDF 파일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딱 보시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손글씨로 써져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단원에서 이 내용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 이 정도 공식만큼은 꼭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 단원 전체 개략적인 어떤 그런 공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공식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시면 여러분 자 구성된 거 잠깐 보세요. F는 MA 시그마 F는 0이고 가속도 0이죠.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일정하게 운동한다라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재 몇 쪽 가시냐면 여러분 교재 자 6쪽 가시면 여러분 처음에 나왔었던 그 내용 있죠? 처음에 나왔었던 그 내용이 보세요. 시그마 F가 0입니다. 힘이 0이죠. 그러면 가속도 0이죠, 여러분. 정지하는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한 줄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되어 있고, 자 잠깐만 교재 잠깐 딱 보시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 BCAP라고 되는데 B는 뭐냐면 백그라운드야.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려고 컨셉을 이해하려면 이 정도 백그라운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컨셉이 나옵니다. 컨셉.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무슨 컨셉이에요, 여러분?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 등속도 운동에 대한 현상적으로 물리니까 여러분, 이 역학 단원이잖아. 역학 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프라든가 공식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B, C까지 설명했죠. A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컨셉에서 나올 수 있는 활용돼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 내용도 있죠. 문제 뭐뭐 물어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거, 이와 같은 거, 이와 같은 것들 보통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컨셉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혹은요 기출 문제 상황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을 물어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고 목에 뭐 걸렸어. 기본적으로 요 하나의 기본적인 컨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제일 중요한 건 요건데 제일 중요한 공식은 요거지만 요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식을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는 뭔지, 이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컨셉을 우리가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물리 같은 경우는 이론을 공부해도 그것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문제풀이가 포커스잖아. 물리 잘하고 싶어, 아니면 시험 잘 보고 싶어? 나 같으면 시험 잘 보고 싶어.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공식이나 이 개념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그걸 다이렉트로 연습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뭐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뭐 지식을 잘 알고 다 나발이고 그게 필요 없고, 시험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오길래 어떻게 문제에서 쓰이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포커스를 좀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심화 과정이면 여기서 백그라운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최소화하고 쭉 나가겠다는 거야. 그냥 컨셉부터 쭉 나가겠다는 것인데, 근데 기초 과정을 포함하는 이 통합 과정에서는 이 백그라운드까지 설명을 하면서 나가겠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여러분 무조건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그 다음번 장 넘기시면 4쪽 가시면 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쭉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요거 4쪽 보세요. 4쪽 보시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하래.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스칼라와 벡터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방향 변화가 없을 때, 방향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동거리와 변이를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그거 하고 나면 속력과 속도를 비교합니다. 스칼라적인 것과 벡터적인 것으로서 방향 변화가 있을 때, 방향 변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 이동거리와 변이를, 속력과 속도를,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언어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이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적인 컨셉에서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수업을 듣고 나서 요거를 여러분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가 막혀, 여기서 이거 하려고 했더니 이거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 뒤에 가가지고 오늘 공부한 걸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포인트로 할 수 있고, 혹은요 자기가 복습할 때 지금 정확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포커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여러분 복습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공부하고 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입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일단은 역학이라는 큰 단원이 있어요. 역학이라는 큰 단원이 있고, 그런 다음에 유체 역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열 역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자 기하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파동과 광학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물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게 큰 기본적인 줄기야.
근데 역학이란 것을 쉽게 말하면 고체입니다. 그쵸 여러분? 유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액체가 될 것이고요. 연력학은 쉽게 말하면 기체를 대부분 다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전자기하학으로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기와 자기를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파동과 광학은 소리와, 그쵸 여러분? 빛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이고요. 현대 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자 있잖아요.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화학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화학에서는 뭐 하냐면 원자 모형을 배웁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뭐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 원자 모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원자 모형은 뭐에 대한 거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이 전자가 도대체 원자 안에 어디에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원자 모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물리에서는 여기와 플러스 알파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상대론까지 나오죠. 상대론까지 나오고 이중성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반도체까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편입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편입에서 연대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연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보통 연대는 22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고대는 딱 4문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약대 편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여러분 약대 편입, 현재로서는 약대 편입이 여러분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그 제주대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약대에서도 또 편입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약대 편입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있지 않기 때문에 약대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하되 지금 설명에서는 여러분 고대와 연대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와 연대를 기준하면 역학에서는 고대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 연력학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전자계에서 한 문제 나오고 현대물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고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유체역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파동 광학 단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원자 모형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원자 모형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나머지 파트들은 뭐 상대론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뭐 약간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는 여러분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딱 정해져 있어. 고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건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교수님들 마음이잖아. 뭐 어떻게 평가원에서 내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 마음이죠. 교수님들 마음이다 보니까 원자 모형, 저 현대물에서 원자 모형 보어 슈레딩거 퐁당 나오다가 올해 흑체 복사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올해 거만 딱 걷어내면 보어와 슈레딩거만 공부하면 되는데 고대 기준 말씀드리면, 근데 흑체 복사가 딱 나와버렸으면 그럼 다시 보어 슈레딩거로 돌아갈지 여기서 광전 효과로 넘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지금까지 유체역학 안 나왔는데 유체역학이 여기 범위가 아닌 건 아니거든. 근데 혹시 또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어떤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아지도 송아지도 풀 수 있는 2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공부를 해도 약간 어려운 또 2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맞춘 다음에 남들이 어렵다고 한 물체는 여러분 보통 이게 서술형이니까 1번, 2번, 3번 있잖아. 1번, 2번까지는 맞춰서 3번은 버리더라도 뭐 그 정도 맞춰서 어느 정도만 해주면 합격에는 큰 무리가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고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조금 고대 형태는 조금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서술형 주관식이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서술형 주관식 2문제에다가 여러분 단답형 주관식, 단답형 객관식, 객관식 그 20문제인데 객관식이 여러분 주관식을 가장한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객관식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 어떤 주관식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역학에서 보통 여러분 많이 나올 때는 7개인데 여기서 그냥 역학에서 퍼센트적인 것으로 보면 한 3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학에서 한 30% 정도 나오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자학에서도 한 3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역학과 전자기가 한 기본적인 것을 뼈대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나왔어. 올해 처음으로. 올해 처음 나왔으니까 아이씨 그래서 그래 그냥 좀 약간 공부를 또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했는데 연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올해 한 문제가 나와버렸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력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근데 봐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대 입장에서 연력학이 25%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연력학 여러분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좀 약간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퍼센트가 확 줄죠 여러분.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파동 광학이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많이 나올 때는 여러분 한 5, 7문제까지 나와. 5문제에서 7문제 사이까지. 근데 올해 2문제 나왔어요. 그쵸?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약간 고무적.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교수님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많이 나올 때는 역학이 여러분 거의 10문제 나온 적도 있어.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개인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물리 같은 경우도 나머지 뺀 것들 좀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 약간 최근 들어서 뭐 미분, 미적분 그런 건 뭐 정확히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 좀 알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고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역학부터 쭉쭉쭉 진도를 빼서 나가는데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어디서 버퍼링이 많이 생길 거냐면 이 전자기학 나갈 때 좀 버퍼링이 좀 생기고요. 현대물리 공부할 때 조금 버퍼링이 생길 거예요. 이때 좀 나갈 때 조금 더 약간 좀 자세히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개념적으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학이나 유체할 때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7월 달이라서 7월 달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게 있어.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연력학 넘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8월 달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뭐 아무튼 그래.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여러분 이게 계속 하기가 쉽지 않아.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보량이 적을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정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깨끗한 상태니까 기억하기도 쉬워. 근데 여러분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보가 쌓이지 않고 정보가 흩어져 버리거든요. 흩어져 버리니까 쌓이는 느낌이 없고 계속 날아가는 느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8월 달부터 나타나는데 그때 그 8월 달에 여러분 어려운 단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단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조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좀 힘을 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됐고 총 여러분 단원은 17단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17단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한 번에 한 단원씩 나가주는 게 기본적으로 단원은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버퍼링이 생기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 버퍼링이 생기는 단원에서 조금 좀 시간을 더 쓰면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 1단원부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OT 했고요.